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기능 해부학에 대한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들입니다. 우리 몸의 중심축인 골반부터 엉덩관절 그리고 무릎까지 이어지는 그 구조를 다루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자료를 쭉 보니까 이게 단순히 뼈나 근육 이름을 그냥 나열한 게 아니더라고요. 마치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를 푸는 단서일처럼 느껴졌어요. 오,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당신이 이걸 왜 보내주셨을까 생각해봤는데 아마 이런 질문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내 무릎이 아픈데 진짜 원인이 무릎이 아닐 수도 있을까 하는 그런 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당신 몸속에 숨겨진 연결고리, 그 운동사슬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몸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그 운동사슬, 즉 키네틱 체인이거든요. 키네틱 체인이요? 네, 골반과 엉덩관절은 그냥 상체와 하체를 잇는 다리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모든 힘이 통과하고 분배되는 거대한 중앙력 같은 곳이죠. 중앙력이요? 와,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네. 그리고 이 중앙력의 작은 불균형이 어떻게 저 멀리 있는 발목이나 무릎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오늘 그 과정을 함께 추적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중앙력의 골격, 뼈대부터 한번 살펴보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골반에 그냥 통뼈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쵸. 엉덩뼈, 궁둥뼈, 두동뼈 이 세 개가 합쳐진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라면서 하나로 합쳐지게 되죠. 신기하네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지점들이 몇 개 있던데 예를 들어서 바지 허리띠 바로 아래 앞쪽으로 툭 튀어나온 뼈 있잖아요. 아, 네네. 전 그냥 뼈인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중요한 기준점이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골반의 상태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계기판입니다. 저희는 위압봉동뼈 가시, 줄여서 ASIS라고 부르는데요. ASIS요? 네, 양손으로 이 지점을 짚고 거울을 봤을 때 만약에 한쪽 손이 눈에 띄게 높거나 낮다면 그게 바로 골반이 기울어졌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와, 지금 바로 만져보게 되네요. 네, 단순히 뼈 위치를 아는 걸 넘어서 내 몸의 정렬 상태를 체크해보는 첫걸음인 셈이죠. 그럼 뒤쪽에도 그런 기준점이 있나요? 허리 바로 밑에 움푹 들어가는 보조개 같은 곳이요. 네, 바로 거기가 뒤쪽 기준점인 위뒤엉등뼈 가시, PSIS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곳이 하나 더 있어요. 딱딱한 의자에 앉았을 때 엉덩이에 딱 닿는 두 개의 뾰족한 뼈, 혹시 느껴지세요? 아, 네, 느껴져요. 오래 앉아있으면 배기는 바로 그 뼈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궁둥뼈 거친면입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허벅지 뒤쪽에 큰 근육 다발인 햄스트링이 시작되는 출발점이거든요. 아, 여기서 햄스트링이 시작되는군요. 네, 그래서 나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이 지점에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와, 그냥 의자에 닿는 뼈인 줄 알았는데. 지금 느끼시는 그 뾰족한 뼈가 사실은 허벅지 전체의 긴장도랑 연결된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벌써부터 막 연결고리가 보이는 느낌인데요. 그럼 무릎 쪽에도 이런 중요한 뼈가 있겠죠? 흔히 말하는 무릎 접시뼈요. 그럼요, 무릎뼈, 즉 슬개골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통은 그냥 무릎을 보호하는 방패 정도로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쵸. 근데 사실 이 뼈의 진짜 임무는 지렛대 역할이에요. 지렛대요? 네, 허벅지 앞쪽에 거대한 근육이 수축할 때 이 작은 무릎뼈가 힘의 방향을 살짝 바꿔주면서 훨씬 적은 힘으로 무릎을 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이 뼈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만 걸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와, 작은 구조물 하나가 우리 몸의 효율을 그렇게 극대화시키는군요. 완벽한 예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뼈라는 기본 골격을 파악이 됐어요. 근데 뼈만 있으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이 중앙력을 튼튼하게 고정시켜주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엉덩관절이 어깨관절보다 훨씬 안정적이라고 하던데 그 비밀이 뭔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설계에 있어요. 설계요? 네, 어깨관절은 골프공을 골프티 위에 살짝 얹어 넣은 것처럼 얕고 좀 불안정한 구조거든요. 반면에 엉덩관절은 야구공을 글러브에 푹 집어넣은 것처럼 깊고 안정적인 소켓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로도 모자라서 소켓 가장자리에 절구 입술이라는 연골 조직이 한 겹 더 있습니다. 절구 입술이요? 이름이 재미있네요.
네, 그렇죠. 이 연골 조직이 소켓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들면서 마치 고무 패킹처럼 내부 압력을 낮춰요. 그래서 넙다리뼈 머리를 흡착시키는 효과까지 냅니다. 흡착이요? 네, 문어발판이 벽에 착 달라붙는 원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와, 문어발판이라니 상상이 확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점프했다가 착지하는 그 엄청난 충격에도 엉덩관절이 쉽게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안정성만으로는 부족했나 봐요. 자료에 보니까 인대 3대장이라는 게 있던데요. 아, 네. 특히 그 Y자 모양의 엉덩넙다리 인대라는 게 아주 흥미로웠어요. 우리가 그냥 멍하니 서 있을 때 근육의 힘을 거의 안 쓰고도 몸이 뒤로 안 넘어가게 잡아준다면서요? 바로 그겁니다. 그 인대가 인간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또 하나의 비밀병기예요. 비밀병기요? 침팬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우리처럼 편안하게 쭉 서 있지 못하고 항상 무릎이랑 엉덩이를 구부정하게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근육을 계속 써야만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이 Y자 인대를 발달시켜서 인대의 장력만으로도 직립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와, 그냥 인대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답게 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열쇠였군요. 맞습니다. 덕분에 아낀 에너지를 뇌 발달에 쓸 수 있었다는 이론도 있을 정도니까요.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무릎은 어떤가요? 엉덩이처럼 깊은 소켓 구조도 아닌데 어떻게 그 모든 체중을 버티는 거죠? 정확합니다. 무릎은 안정성과 가동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제가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안전벨트, 버팀목, 그리고 쿠션입니다. 안전벨트, 버팀목, 쿠션이요? 네. 먼저 무릎 관절 깊숙한 곳에서 십자가 모양으로 교차하는 두 개의 인대. 바로 십자인대가 안전벨트입니다. 아, 십자인대. 네. 자동차가 급정거할 때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걸 막아주듯이 정광이뼈가 앞뒤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꽉 잡아주죠. 그렇군요. 그리고 관절 양옆을 지지하는 곁인대들은 무릎이 옆으로 꺾이지 않게 막아주는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반달 모양의 연골판은 우리가 걷고 뛸 때마다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벽한 쿠션입니다. 와, 안전벨트, 버팀목, 쿠션. 이거 절대 안 잊어버리겠네요.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튼튼한 구조물들이 있어도 결국 움직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건 신경이잖아요. 그렇죠. 이 중앙역의 관제탑 같은 존재일 텐데 가장 중요한 신경은 역시 그 유명한 궁등신경인가요? 맞습니다. 궁등신경, 즉 좌골신경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긴 신경이에요. 허리에서 시작해서 발끝까지 이어지는 뭐랄까 거대한 고속도로와 같죠. 고속도로요? 네, 허벅지 뒤쪽, 종아리, 발의 거의 모든 근육과 감각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같은 문제로 이 신경이 눌리면 엉덩이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오듯 찌릿한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통증은 다리에서 느껴지지만 문제의 시작은 허리에 있을 수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게 아까 말씀드린 운동사슬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궁등신경 말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경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저는 오히려 더 작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두 신경을 강조하고 싶어요. 어떤 건데요? 바로 위볼기 신경과 아래볼기 신경입니다. 위아래. 이름은 비슷한데 역할이 많이 다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볼기 신경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큰 볼기근, 즉 엉덩이 근육을 지배해요. 아, 엉덩이 근육? 네, 계단을 오르거나 달릴 때 폭발적인 힘을 내는 엔진을 담당하죠. 반면에 위볼기 신경은 그 옆에 있는 중간볼기근이라는 근육을 지배하는데요. 이 근육의 역할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떤 역할인데요? 우리가 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오른발을 앞으로 내딛는 순간 왼발 하라로 온 체중을 지탱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우리 골반이 왼쪽으로 푹 꺼지지 않도록 수평을 꽉 잡아주는 근육이 바로 이 중간볼기근입니다. 와, 만약 이 위볼기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중간볼기근이 제 역할을 못하면 걸을 때마다 반대쪽 골반이 아래로 툭툭 떨어져요.
아, 그래서 뒤뚱거리게 되는군요. 맞아요. 그걸 트렌델렌버그 징후라고 부릅니다. 신경 하나가 보행의 우아함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와, 그러니까 힘을 내는 신경이랑 안정성을 잡는 신경이 따로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말 정교하게 분업이 되어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신경이라는 관제탑의 명령을 받아서 실제로 움직이는 엔진, 근육 이야기를 해볼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워낙 많으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근육들만 좀 짚어주시죠. 좋습니다. 기능별로 묶어서 생각하면 쉬워요. 먼저 다리를 앞으로 들어 올리는 굽힘 동작의 주역은 허리 영덩근입니다. 이 근육은 허리뼈에서 시작해서 넙다리뼈 안쪽에 붙는데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 근육이 짧아져 있어요. 아, 저도 맨날 앉아있는데 왠지 찔리네요. 이게 바로 골반을 앞으로 기울게 만들어서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다리를 뒤로 차는 펴 동작은요? 그게 바로 아까 아래 볼기 신경이 지배한다고 했던 큰 볼기근의 주특기죠. 아, 큰 볼기근. 네, 햄스트링도 돕지만 폭발적으로 땅을 박차고 나가는 힘은 전적으로 이 큰 볼기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위볼기 신경이 지배하는 중간 볼기근은 다리를 옆으로 벌리는 역할과 함께 보행 시 골반 안정성의 핵심이고요. 굽힘, 펴, 벌림 이 세 가지가 기본이군요. 네, 가장 기본이 되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자료에서 아주 재미있는 구조를 봤어요. 무릎 안쪽에 거위발이라는 게 있다고요? 아, 네, 거위발이요? 정말 거위발처럼 생겼나요? 네, 정말 그렇게 생겼습니다. 서로 다른 세 근육의 힘줄이 무릎 안쪽에 한 지점에 나란히 붙은데요. 그 모양이 딱 거위의 물갈퀴 발처럼 생겨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와, 신기하다. 근데 왜 굳이 한 곳에 모이는 거죠?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 몸의 아주 영리한 자연적 보강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적 보강 시스템? 네,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온 케이블들이 한 지점에 모여서 다리를 튼튼하게 지지해 주는 것과 같아요. 우리 몸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죠. 와, 정말 감탄스럽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뼈, 임대, 신경, 근육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어떻게 하나의 교향곡처럼 움직임을 만들어낼까요? 바로 그 통합적 관점이 핵심입니다. 이 통합 과정이 제일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릎을 완전히 쭉 펼 때를 생각해 보죠. 이게 그냥 일자로 툭 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마지막 순간에 정강뼈가 허벅지뼈에 대해 바깥쪽으로 살짝 돌면서 잠기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 잠김 기전, 영어로는 스크류 홈 메커니즘이라고 불러요. 나사처럼 돌면서 잠긴다는 건가요? 왜 그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덕분에 우리는 근육의 힘을 거의 쓰지 않고도 뼈와 인대 구조만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에너지 절약 시스템인 셈이죠. 아, 그리고 다시 무릎을 굽히려고 할 땐 무릎 뒤쪽 깊은 곳에 있는 오금근이라는 작은 근육이 이 잠금을 해제하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오금근이요? 네, 이 근육이 정강뼈를 살짝 안쪽으로 돌려줘야만 비로소 무릎을 굽힐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에, 무릎을 굽히고 펴는 단순한 동작에 그런 잠금과 해제의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정말 놀랍죠.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이 처음에 던졌던 질문, 내 무릎 통증의 범위는 다른 곳에 있다는 가설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 때문에 엉덩이 근육, 즉 큰 볼기근이 약해지고 제 기능을 못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그럼 우리 몸은 계단을 오를 때 필요한 힘을 어디선가 빌려와야겠죠? 그때 과도하게 동원되는 게 바로 허벅지 앞쪽 근육과 무릎 관절입니다. 아, 결국 엉덩이가 할 일을 무릎이 대신하게 되면서 무릎에 과부하가 걸리고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환자는 무릎이 아파서 왔지만 진짜 문제의 뿌리는 약해진 엉덩이에 있었던 거죠. 와, 범인은 엉덩이였군요. 그렇죠. 결국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요. 골반의 작은 기울어짐이 무릎의 잠김 기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발목의 불안정성이 엉덩이 근육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한 부분만 따로 떼어서 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을 연결된 하나의 운동 사슬로 바라봐야만 비로소 문제의 진짜 원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엄청난 여정이었습니다.
골반이라는 우리 몸의 중앙역에서 시작해서 무릎까지 이 정교한 시스템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함께 탐험해봤습니다. 네. 뼈라는 골격 위에 인대가 안정성을 더하고 신경이 명령을 내리면 근육이 힘을 만들어내는 정말 아름다운 교향곡이었네요. 맞습니다. 이 모든 구조는 분리된 부품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라는 점. 그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대화는 성공적입니다. 핵심은 바로 연결력군요.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당신의 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한 지식을 가지고 당신이 매일 하는 아주 평범한 동작, 예를 들어 의자에서 일어서는 순간을 한번 아주 천천히 느껴보세요. 발바닥이 땅을 누르는 힘이 어떻게 무릎을 거쳐 엉덩이로 전달되는지, 당신의 큰 볼기근은 언제 가장 강력하게 수축하는지, 골반은 어떻게 균형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무릎은 어떻게 부드럽게 잠기는지 말이죠. 당신의 몸이 매 순간 연주하고 있는 이 놀라운 교향곡의 지휘자는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그 연주를 한번 온전히 감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